안녕하세요. 팔월깡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 이런 캔들 패턴이 이럴 때는 뭐 매도를 해라, 아니면 뭐 이럴 때는 매수를 해라, 그런 패턴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보다는 캔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매매를 할 시 이 차트를 예시를 통해서 캔들이 왜 혼자만 캔들을 단독 기준으로만 매매했을 시 그 한계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캔들을 통해 매매를 할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를 이제는 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아마 이런 모양들 많이 외우고 이런 모양 찾고 매매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고 해서 똑같이 뭐 주가가 항상 상승하고 항상 하락하고 이런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캔들을 통해서 매매를 할 시 어떠한 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들이 우리 선생님 잘 알고 계시니까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캔들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모형입니다. 양봉은 시가보다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종가까지 결국 이렇게 마감을 하여서 이 양봉이라는 것은 시가보다 높은 부위에서 종가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양봉이고, 음봉은 시가보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는 매수 세력보다 매도 세력이 강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장 마감에는 결국 마이너스에서 마감을 하는 종가가 저가가 되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음봉이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아랫부분에 뭐 윗꼬리가 달리던 아랫꼬리가 달리던 양봉이든지 음봉이든지 우리가 이 캔들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이 모습이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서 빨간색이고 양봉이다, 또는 시가보다 종가가 낮기 때문에 파란색이고 음봉이다, 아니면 시가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시가하고 종가가 유사한 이런 도지형이다, 이 수준에서 우리는 이해하기보다는 이 캔들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에 이 힘세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캔들이 당일에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꼬리 달린 양봉, 아랫꼬리 달린 양봉입니다. 그래서 시가는 이렇게 하단 부위에서 시가가 시작되고,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 종목은 매도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저가를 나타나게 됩니다. 매도 세력에 의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세가 나타나서 이렇게 저가가 나타나지만, 이내 강력한 매수 세력이 등장함으로써 매도 세력을 누르고 주가를 이렇게 상승을 시켜서 고가를 만듭니다. 하지만 장 후반이나 뭐 이런 특정 기간에 다시 매도 세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종가는 시초가보다는 위지만은 하지만 고가보다는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캔들 하나만 보고서도 장중에 어떠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에 어떠한 힘겨루기가 나타났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망치형을 보더라도 시가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내 매도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가는 하단 부위 이렇게 저가를 찍고, 하지만 이 부위에서 우리는 특정 매수 세력이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래서 종가는 결국 시가보다 높은 부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양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음봉일 경우에는 시가가 시작됐지만은 시가가 시작되고 나서 단기 매수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내 매도 세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장 마감 부분이나 후반에 매수 세력이 다시 나타나서 종가는 시초가보다는 낮고
그리고 저가보다 높은 이런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캔들만을 봐서도 우리는 이 종목이 장중에 어떤 시가에서 어떤 매수 세력과 또는 매도 세력에 그리고 다시 매수 세력이 나타나는 이런 힘의 크기를 우리는 이 캔들 하나만 보고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캔들을 우리가 매매 기준으로 활용을 할 때에는 이렇게 장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 캔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는 그 속성을 우리는 알고 있을 때 어떠한 차트에서 나타나는 캔들 모양을 보더라도 그것이 장중 시간에 어떠한 흐름을 거쳤는지 그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지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형은 기본적으로 시가와 종가가 유사한 때 부분에서 만들어진 이런 캔들 모형입니다. 그래서 도지형 같은 경우는 시가에서 먼저 고가가 만들어지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다시 저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시 장후반 매수 세력에 의해서 다시 시가와 종가가 같아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반대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상승이 먼저였고 하락이 나타났지만 도지형은 하락이 먼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타났다가 이내 장중에 매수 세력에 의해서 고가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종가는 시가와 유사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우린 도지형이라고 말하는데 이 도지형 같은 경우는 속성 자체를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매도 세력과 그리고 다시 이 매수 세력,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팽팽한 힘겨루기가 나타날 때 이 도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지형이 주가 차트에서 나타났을 때는 이 도지형을 보고 우리는 매매 기준으로 삼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이 실제 차트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HTS에 나온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캔들을 보고 어느 부분에서 도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또 도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상승으로 가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도지가 나오면 하락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캔들에 갖고 매매를 하는 거기에 한계점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캔들 처음에 봤던 그 화면에서 캔들이 어떤 패턴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종목이 반드시 상승을 한다 또는 하락을 한다 이렇게 도지형이 있다고 해서 이 종목이 하락을 한다. 하지만 하단 부위에서는 상승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예전에 이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종목의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닥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 종목은 손바뀜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량 거래를 통해서 손바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은 바닥에서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거래량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고점 부위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 종목이 거래량이 고점 부위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내 하락 반전할 수 있는 매도 세력이 일부 신규 매수 세력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일으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량이란 것이 무조건 터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의 주가가 어디 바닥에 있느냐 아니면 고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거래량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캔들 또한 그 종목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캔들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지형은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힘겨루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고 시가와 종가가 유사한 가격대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갔던 아래로 갔던 결국 시가와 종가가 유사한 가격대라는 것은
위로 갔을 때는 매수 세력이 일시적으로 강해서 윗꼬리를 만들고, 아래로 갔을 때는 일시적으로 매도 세력이 강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거고, 결국 다시 매수 세력의 등장으로 종가는 시가와 유사한 가격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도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지형은 매수세와 매도 세력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캔들로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위치가 지금 여기처럼 단기 상승을 통한 위치에서 나타났을 때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매수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지만 이 도지형 캔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새로운 매도 세력이 나타나서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나타난 캔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내 이 매도 세력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도지형이 주가의 단기 상승 부분에서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하락 전환을 예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것도 아마 책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단기 하락을 거쳐서 이렇게 팽팽한 또 힘싸움이 나타난다. 도지가 나타난다는 것은 주가는 계속 하락했을 때는 관성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떨어져야 되는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힘겨루기가 있는 이런 캔들 모양이 나타났다. 새로운 매수 신규 세력이 들어왔다는 의미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서 이런 도지형이 나타났을 때는 이내 상승을 암시하는 그런 캔들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캔들이라는 것은 그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어디 부분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캔들이 갖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런 캔들의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래량과 함께 봤을 때, 그렇죠? 이 거래량과 함께 봤을 때 이 캔들의 의미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런 도지형도 이런 차트를 분석할 때 많이 활용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중요시 생각하고 이런 매수 기준점으로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이라는 캔들을 봤을 때 주가가 바닥에서 커다란 거래량과 함께 이틀 동안에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만든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단 이틀 만에 15%라는 상승을 만들었을 때 이 매수 세력, 기관과 외국인의 평균 단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두 개의 양봉이 가운데 부분으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잡아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아랫부분에서 매수했던 가격, 그리고 윗부분까지 매수했던 둘째 날 가격, 이 중간 평균 매수 가격을 봤을 때 이 라인이 될 것입니다. 이 라인을 기관과 외국인이 지켜준다면은 우리는 이 종목은 다음번에도 재차 2차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장대 양봉이라는 캔들만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거래량, 캔들을 확신을 주는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량은 추세 반전, 그리고 그것을 만든 주체인 세력인 기관과 외국인, 그렇기 때문에 이 장대 캔들을 만든 이 기관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봐야 되고, 그들의 평균가인 이 중간 라인을 지지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켜보고 봤을 때 일정 라인에 이르렀을 때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재차 2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2차 상승 또한 만든 이 캔들 모양을 봤을 때 1차 상승을 뛰어넘는 대량 거래량, 그리고 그 세력 또한 기관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캔들을 통한 매매 방법을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 중간 라인에, 이렇게 중간 라인에 또 한번 라인을 그려서 이 점을 지지점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관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 라인까지 주가를 밀리지 않겠다. 아니면은 그들이 지지점을 만드는 점을 우리는 하나, 두 개의 장대 양봉 이후에 나타나는 캔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봤을 때는 두 번째 장대 양봉과 첫 번째 장대 양봉, 첫 번째처럼 이 중간이 아니라 두 번째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을 기관은 지지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지우고 이렇게 두 번째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 그렇죠? 이 부분을 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상한가나 급등주를 이용한 그 매매 방법에서 이 장대 양봉의 중간 지점을 지지를 하면은, 그리고 2차 상승이 나타날 때 그 종목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캔들이라는, 장대 양봉의 캔들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감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자금력이 큰 일반 개인 세력이든 이 종목을 끝까지 관리를 해서 최고가까지 종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매수한, 그 자금력이 큰 세력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까지는 분명히 지켜줄 것이라는 것이고, 그 중간 단계를 깨고 내려왔을 때는 세력도 일단 상승을 포기를 시켰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종목 또한 두 번째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을 지지를 한다. 이 종목의 세력, 두 번째 장대 양봉 만든 세력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의도는 이 부분을, 두 번째 장대 양봉 중간 라인을 지지를 시키고 매물 물량이 매수 물량보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차 상승을 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속 이 지지점을 지지하는지 확인을 하고 2차 상승 때 우리는 매매 기준점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 또한 이렇게 재차 상승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캔들 매매를 통해서 상승을 시켰는데, 우리가 또 하나 쉽게 알고 있는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상승했던 10월 25일 날 6%의 이 상승 양봉을 다 잡아먹는 하락 음봉, 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이런 급격한 상승을 만들었던, 불과 단기 바닥에서 거의 38%, 40%까지는 올렸던 이런 종목을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모습을 나왔는데요. 이때 거래량, 매매 주체의 수급을 보면은 큰 폭의 매수를 했던 기관들의 물량이 고작 2만 주밖에 안 나왔습니다. 외국인 또한 12,000주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장대 양봉을 그 이상의 음봉으로 감싸는 이런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 종목을 띄웠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물량이 나오지 않음에도 이 이후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수급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큰 폭의 매수보다 거기에 비해 아주 작은 물량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폭, 전일의 양봉을 감싸는 음봉이 고점 부위에서 나왔다. 그것도 5일선 위, 매우 위험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5일선 위 허공에서 주가가 위치하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 종목이 앞으로 하락으로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캔들의 아주 기본적인 하락 장악형 캔들에 의미하는 것을 정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캔들이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실 때 어떤 모양에서 그 종목이 이런 모양이면 상승을 할 거고 이런 모양이면 하락을 갈 거다, 그렇게 패턴을 공식 외우듯이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 이 캔들이 하루하루 만들어졌을 때 이런 시가와 그리고 저가, 또 윗꼬리가 달렸었고 아랫꼬리가 달렸을 때는 장중에 매수 세력의 힘이 어디까지 올라갔었는지, 그리고 이내 매도 세력이 왜 나와서 이렇게 아랫꼬리까지 만들었는지, 그리고
장 후반에 다시 매수 세력이 나와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만들고 종가를 올려놓았는지, 이런 캔들 하나만을 보고도 장중에 이런 움직임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캔들 하나하나가 매수세가 힘이 센지 매도세가 힘이 센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캔들 자체를 하나만으로 갖고 캔들만을 갖고 매매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도지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그 캔들이 하나하나가 그 종목에 어느 위치에서 있느냐. 그렇게 됐을 때 그 캔들이 갖는 의미가 매수 의미인지 매도 의미인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을 이해했을 때는 우리가 캔들 자체만으로 매매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그 캔들이 그 종목에서 고점 부위에서 위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저점 부위에서 위치하고 있느냐, 그렇게 위치했을 때 그 종목의 캔들을 만들었던, 당일에 캔들을 만들었을 때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거래량은 터졌느냐. 그렇죠. 캔들의 모습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이 거래량, 아울러 이평선의 위치도 캔들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부분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캔들을 보고 장중에 매수세와 매도세의 그런 힘겨루기를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캔들을 매매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거래량과 그리고 그 종목이 현재 그 캔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위치에서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연관을 시켜서 그 캔들을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캔들을 갖고 하나의 매매 기준으로 보고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나갈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어떠한 캔들이 나오더라도 그 종목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더라도 이 캔들이 어떠한 장중의 과정을 거쳤는지 암기가 아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캔들의 속성과 그리고 실제 매매 시 이 캔들 자체만이 갖는 한계, 그리고 캔들은 그 종목의 주가의 위치와 매우 밀접하고 거래량, 수급, 이평선가도 함께 활용을 했을 때 그 정확도가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